그러면 제가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 이 경우는 한 학기 선행하는 친구들인데요. 큰 아이는 4학년, 작은 아이는 2학년인데 두 친구 다 한 학기 선행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단계를 어떻게 선택하면 될지 물어보셨거든요. 한 학기 선행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친구의 학년에 맞추어서 진행해 주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재학년. 선행 기준 말고. 선행 기준 말고. 선행보다 그러니까 지금 학년에 맞춰서. 네. 왜냐하면 선행이라는 거는 문제를 읽고 푸는 거지 직접 뭔가 서술을 해서 식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읽고 푸는 거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친구들이 직접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식도 쓰고 그리고 식을 쓴 거를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여기서 배우고 적용하는 거라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 선행 학년보다는 현 자기의 있는 학년에 맞추어서 수학 독해를 선택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인데요. 6세 친구인데 문제를 읽는 훈련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끊어 읽기라든지 끊어 읽은 것을 엄마가 설명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먼저 해야겠네요. 네, 6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롯이 엄마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읽고 뭔가 느낌이라던가 그런 거로 문제를 풀었다면 엄마가 정확히 이렇게 끊어 읽어주고 뭔가 문제 풀이 방법도 알려주고 난 후에 P단계는 이제 만약에 S단계를 그렇게 엄마와 오롯이 다 했으면 네. P단계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겼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옆에서 이제 티칭해 주지 마시고 코칭해 주시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장제를 풀려보는 게 문제를 읽고 생각하는 훈련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냥 읽고 풀면 안 돼요. 그냥 읽고만 풀면 안 돼요. 네. 모든 문제처럼 그냥 읽고 답 쓰고 읽고 답 쓰는 건 안 되고요. 네. 이제 우리 수학 독해를 하니 수학 독해는 그래도 다른 교재랑 다르게 이 문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풀어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아까 체킹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냥 일반 다른 문제 풀듯이 훅 오늘의 할 양을 정해놓고 풀고 넘어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교재를 실제로 보여주시니까 너무 좋다고 남겨주셨네요. 네, 또 궁금하신 교재 있으면 다 보여드릴게요. 네, 한글을 완벽히 모르는 5세인데 엄마가 다 읽어주고 설명해주면서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저는 추천드려요. 네. S단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S단계 엄마가 다 읽어주시고 네. 같이 읽어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긴 하지만 저는 그 한글 교재 우리 엄마쌤들 선택하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고민이 5세, 6세 정도 됐을 때 한글 교재는 뭐로 할까? 그리고 수학 교재는 뭐로 할까라고 하면서 여기 공부 떴네. 이게 지금 5세, 6세한테 좋은 교재던데 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이제 여러 후기도 보고 그러면서 선택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선 독해책을 기준으로 보면 뭐 유아독해라는 책도 있고 다른 독해책이 있잖아요. 네. 근데 수학 독해를 수학 교재로 먼저 선정을 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뭔가 떠듬떠듬 이제 한글을 알기 시작한 친구다. 그럼 독해 교재로 생각해서 수학 용어를 접하는 그런 계기를 삼아도 조금 더 수학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저는 독해 교재다. 그냥 독해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좀 읽고 도와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P단계는 네. 친구가 조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수학 독해가 이 서술형 문제에서 심화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건 딱 교과 수준이기 때문에 심화라고 보면 안 되죠. 심화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심화 문제를 풀기 이전에 친구들이 조금 더 문제 이해를 도와주고 식을 써보는 그런 교재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세트 끝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 한번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한 세트는 조금 한 권에 보통 어느 정도? 한 권으로 보는 거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지금 연산 파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연산을 잘해요. 네. 예를 들면 P단계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저희 아이가 만약에 P3에 있는 이렇게 9보다 1 큰 수, 9보다 1 작은 수, 요 정도의 내용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요 부분은 문제를 연산 문제도 또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잘 풀어요. 그러면 여기는 P3 교재는 조금 빠른 속도로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P4
부분을 보았을 때 피사 부분에서는 좀 뭔가 조금 아이가 도형이 좀 많이 노출이 안 되어서 용어라던가 그런 부분이 조금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또 속도가 늦어질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여기는 모양과 규칙 파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뭔가 주변에 있는 사물을 이용해야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좀 약간 속도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까 주변에 있는 사물 얘기도 하셨는데 네. 교구를 써도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선생님은 수학 독해 할 때 네. 교구를 같이 사용해 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가 이해를 못할 수 있잖아요. 이해를 못할 때는 네네. 교구를 사용을 해야죠. 네네네네. 이해를 못할 때는 교구를 사용해야 되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목에 굉장히 충실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교재가 독해하라고 있는 교재인데 네. 나머지 사물을 막 가져와서 네. 이 교재를 푼다라는 거는 진짜 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왜냐하면 말이든 그림이든 글로든 표현을 네, 해야지. 글로 표현하고 글로 이해하기 위한 교재라서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교재로 보여드리면 아까 S단계도 보여주세요 하는 분이 있으셔서 네. 제가 S3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반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여기다 이제 표현하는 법을 이미 위에서 예시로 들었기 때문에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2개 그려보고 구슬이 2개 있었는데 이렇게 끊어보고요. 네. 2개 동그라미 2개 여기 들어가나 봐. 1개 여기 1개다. 1개 여기인가 봐. 더 놓았습니다. 더 놓았으니까 뭐가 늘어났네. 더하기구나. 그럼 2개랑 1개랑 합쳐져서 하나, 둘, 3개. 그러면 여기는 2가 들어가고 여기는 1이 들어가고 3이 들어가고 3개구나. 그래서 모두 3개인가 봐 라고 해서 답을 이렇게 쓸 수 있게. 방금 제가 문제를 읽고 체크해주고 읽고 체크해주고 그리고 끊었잖아요. 이런 형태로 해주신다면 따로 교구가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요? 네. 자, 그리고 지금 P2에서 하다가 어려워서 잠깐 쉬고 있대. 6세 친구인데 네. 3가지 길이 비교 부분이 너무 힘들었다고. 3가지 길이요. 3가지 길이. 네. 3가지 길이면 혹시 3가지 길이라고 하면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장 나온 거? 가장 나온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 가지 길이. 소장님 손입니다. 여기요. 네, 여기 어렵죠. 네. 친구들 어렵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기준을 좀 잘 세워줘야 돼요. 네, 저도 이거 문제 풀면서 친구가 어려워하기는 했는데 먼저 길이 순서 찾기 1일부터 보잖아요. 1일부터 보면 더 긴 것 그리고 더 짧은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딱풀은 이라고 되어 있으면 딱풀에다 체크해 주시고요. 가위보다 라고 했으니까 가위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더 짧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더 짧은 거는 어디로 가야 된다? 뒤로 가야 된다라는 걸 이미 정해놓고 답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딱풀은 뒤로 가고 가위는 앞으로 가게끔 적어주시면 길다 짧다를 정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밑으로 가면 또 다른 어떤 표현이 있냐면 높다 낮다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높다 낮다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탑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세운 다음에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3가지 보다 이제 여기가 아마 친구가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라산은 지리산보다 더 높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기준은 앞에 있는 게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대로 쓰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지리산은 설악산보다 더 높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 없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지리산이 더 높은 쪽이니까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요 라인을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요 라인을. 그러면 얘가 1등이었고 얘네들이 똑같은 지리산인데 얘네가 2등이고 얘네가 3등이구나. 제일 높은 거 한라산, 그 다음 지리산, 그 다음 설악산 이런 식으로 뭔가 한 문장 파악, 한 문장 파악 그리고 다시 결합 시켜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이 이런 배치도 일부러 신경을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S자. 네. S자. S자. 오, 마침 이번 주부터 들어가는데 너무 좋다고 설명드려서. 네, 네네. 다행이다. 이게 어쩌죠? 풀리면 잘 푸는데 하기 싫어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어떡하죠? 하루에 몇 장이 적당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지금은 하루에 한 장 한대요. 풀리면 잘 푸는다, 하기 싫어한다. 네, 아니면 다른 교재가 좀 양이 너무 많을까요? 네, 뭔가 시간
시간적 배분에 의해서 네, 좀 네. 쫓기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네. 수학 독해를 제일 먼저 하는 거로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재 다 하고 이제 놀고 싶은데 수학 독해까지 해야 되니까 에이 싫어 이러면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네. 먼저 수학 독해를 먼저 네, 하고 네. 뒤에 네. 조금 쉬운 교재를 네. 조금 배치를 하시면 어떨까. 네. 그럼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네. 오답 이야기랑 저희가 좀 권해드리는 게 진단평가 부분은 좀 모아서 테스트 좀 한번 해보시라고 저희가 전해드리잖아요. 네, 그 네.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오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당연히. 네. 그러면 그때그때 복습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일단 스킵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지를 물어보셨거든요. 우선 오답이 나오면 바로 확인은 해야겠죠. 그때. 바로 확인을 하는데 네. 그 오답에 대해서 너무 깊이 뭔가 이 틀린 한 문제를 다 맞게 하고야 끝까지 말 거야. 네. 이런 마음으로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이렇게 해서 틀린 것 같아 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네. 지금 책의 구성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먼저 이렇게 전체 구성을 보면 1주, 2주, 3주, 4주로 되어 있고 진단평가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1주 차에 이렇게 하루, 그 다음에 이틀, 3일, 4일, 5일까지 있죠. 근데 5일치를 풀었어요. 이제 오늘 하루치. 그런데 뭔가 문제를 틀렸어요. 고쳐주시고요. 끝. 고쳐주시고 끝납니다. 근데 그 뒤에 딱 보면 확인학습이 있어요. 네. 이거를 바로 붙여서 확인학습을 오늘 1, 2, 3, 4, 5일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 날은 확인학습 해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저의 방법이에요. 네. 확인학습 패스 잠깐 아껴두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길이 비교로 넘어가서 또 1, 2, 3, 4, 5 그럼 여기 확인학습 남겨두시고요. 네. 마지막 끝났을 때 네, 여기 마지막 여기가 4주 차에 5일이 끝났거든요. 5일이 끝나면 네. 그 다음에 모아둔 확인학습을 한 번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한 번에 문제를 푸는 거는 약간 아이와 우리 오늘 시험 보는 날이야 라고 날을 정해서 그거에 대한 당연히 보상도 뭔가 우리 엄마쌤이랑 정하고 해야겠죠. 그랬을 때 확인학습을 다 각 주차마다 풀었어요. 그쵸? 확인학습에서 틀린 문제를 이제 오답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확인학습에서 틀린 문제를 오답으로 확인해 주시고 네. 그 오답을 정리해 주시는 거죠. 네. 너는 이런 걸 틀렸었는데 왜 틀렸을까라고 확인하고. 그럼 중학년 이상은 틀린 문제 자기가 쓰는 게 좀 네, 나을 거고. 맞아요. 한 네. 3학년 정도 이상, 3학년 그쵸, 정도 그쵸. 이상은 틀린 문제를 본인이 공책에다 오답 노트를 써주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연령이 어린 친구한테는 오답 노트를 쓰라는 건 너무 힘든 힘들어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네. 엄마쌤들이 사진을 따로 찍거나 사진을 찍어서 아니면 붙여주시거나 오려서 붙여놓으시거나 교재 아끼지 마시고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그렇죠. 다 풀면 안 보시잖아요. 버리시는 것 같던데. 버리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네. 따로 틀린 문제만 네. 잘라서 공책에 붙여서 풀어보게 하고 나서 정말 까먹을 때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진단평가를 또 무언가 하나 네. 선물을 바로 하지 말고. 바로 하지 네. 말고 한번 해주시면 테스트 하듯이. 우리 아이가 P2 단계에서는 진짜 이런 유형을 모르는 거를 한 번 더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엄마표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테스트라는 개념이 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진단평가를 테스트 개념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엄마표를 했을 때 제일 우리 엄마쌤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가? 또 맞아. 내가 하는 게 다른 학원에 갔는데 학원 가서 테스트를 봤는데 우리 아이가 내가 좀 잘못 가르쳐서 뭔가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테스트 봐주시는 거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일 좋은 학습이 저는 테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학습으로 테스트를 하고 네. 그거에 대한 틀린 거를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지금 우리 방송 시청하신 우리 엄마쌤들이 아이들이 이제 골고루 다 있긴 한데 예비초가 좀 많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우선은 S단계부터 차근차근 하기를 권하고요. 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아까 선생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정말 할만하네. 이거 쉽고 재밌다. 이 느낌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높은 단계부터 하지 마시고 낮은 단계부터 한두 단계 낮춰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선행을 하시더라도 재학년으로 재학년 앞에 있는 학년 보시고 재학년으로 그렇게 단계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제가 지금 네. 계속 이렇게 댓글을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 엄마쌤들의 댓글 중에 읽어주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제일 많네요. 저는 아이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너가 혼자 스스로 풀어봐 라고 하는 거는 한 어느 정도 개념이 다 습득이 되고 난 한 4학년 후반쯤 그때쯤부터 그러니까 그거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우리 엄마쌤과 무언가의 학습이 잘 되어 있는 친구에게 충분히 생각을 해봐 라고 하는 거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뭔가 막 걸음마처럼 하기 시작을 하고 고작 시작한 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뭐 혼자 하라고 하는 거는 조금 혼자 생각하라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우리 엄마쌤들이 힘들어.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면 안 합니다. 이제 5학년, 6학년, 이제 중학생이 되고 나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고민이 잠깐 몇 년이에요. 네. 그래서 몇 년 동안 조금 힘드셔도. 고생해 주시고, 네. 조금 더 아이와 같이 긴밀하게 학습해 주신 다음에, 네. 아이에게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이어서 또 혹시 당부 말씀 있으시다면 우리 엄마쌤들께 당부 말씀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뭐 일단 연산 교재로 생각하지 말아라. 요거는 계속 강조하시는 네, 거죠? 연산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수학독해라는 교재를 내가 이걸로 비교하기를 끝내겠어. 내가 이거로 덧셈 뺄셈을 마스터하겠어. 100가지의 수를 마스터하겠어. 이런 거 말고 그냥 그 전에 선수학습을 한번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장들을 우리 아이에게 노출을 시켜볼까? 근데 노출을 시킬 때 아이가 그 전에 문장을 슉 그냥 읽고 답을 쓰기만 했었다면 이번에는 문장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를 한번 알아보게 관점을 조금 다르게 하는 교재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요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조금 더 심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되는 원픽의 문제집 되기를 그래서 픽하신 거죠, 선생님이? 네.